안녕하십니까. 해운여학원의 대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의 비교과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액티비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레퍼런스 레터 등등등 소프트 팩트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보통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쌤, 미국 대학교는 교회 활동, 봉사활동, 스포츠 등등등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는 그런 거 준비해야 되나요? 공부만 본다는데? 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럼 저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라고 해도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을 미국 대학만큼은 안 본다고 해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어머님. 그리고 입시라는 것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요. 그럼 어머님은 저쪽 전화해서 뜸뜸뜸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대릭쌤 우이씨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요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이 명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만큼이라는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의 원서를 쓰면 저희가 아이비리그, 탑 20, 탑 30, 탑 50이 거로 나눠지는데, 보통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미국 대학만큼이라고 표현한다면 탑 50, 탑 50위권까지를 기준으로, 그 위에는 50개 대학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50위권에 있는 대학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더 소프트 팩트를 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교과 외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 더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교과 외 활동을 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명제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정된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에 가깝게 가보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릭쌤 의견으로 극히 상식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과외 활동 왜 볼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니까요. 상위권 대학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하는 학생은 모이는 건 정말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말한 아이비리그급 탑 20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전세계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외국인 전혀 들어옵니다. 그럼 그 입학사정을 어떻게 선발을 할까요? 딱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이 기준이에요. 동점자 처리 기준 플러스 진취적인 학생 플러스 능동적인 학생은 교과외 활동을 입학사정에 놓는 이유라 판단하셔도 돼요. 어찌 보면 진취적인 학생, 능동적인 학생이 겹치는 것 같지만 엄연하게 다르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옆에 표가 보실지 모르는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US 유스 랭킹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물론 돈을 내거나 회원가입을 하셔야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는 대학교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유펜에서 오퍼를 받거나 웨이팅에 걸려있는 학생들의 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보시면 세로 되어 있는 Y축으로 보시면 GPA인데 4.0 만점에 거의 다 4.0에 걸려있어요. 웨이팅에 걸려있든 오퍼를 받든. 일부 학생만 좀 낮아도 한 3.78 걸려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X축이 SAT, HT 점수를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그쪽도 대부분 1470에서 1600 사이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1550점에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4.0에 1550건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점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동점자들을 어떻게 걸러내고 학생 선발할까? 이 기준이 그들이 평가하는 교과외 활동이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입학사정관들은 하드 팩트, 우리가 말하는 하드 팩트라면 GPA, SAT, AP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IB가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1차로 걸러내고 2차로 소프트 팩트에 해당되는 부분, 액티비티, 볼런티어, 에세이 등등등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엔 학생들이 제출하는 교과 성적만으로는 학생들 선발하기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자고요. 명문대 입장에서는 뭐 우리 학교는 항상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 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요소 선별하면 되지 뭐. 즉 많이 모이면 당연하게 다른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50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은 덜 몰리겠죠. 우수한 학생들이. 그럼 그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 학교들은 하드팩트 기준에 맞는 학생들 우선시 선발하는 경향을 보이겠죠. 소프트팩트를 강조하기보다는. 이해하셨죠? 지금 말씀드린 게 미국 대학만큼 보나요? 라는 기준을 저 하나 세워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가지고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에 한번 대입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드팩트 플러스 소프트팩트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가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극히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대학교마다 기준이 있어서 미국 대학교 5탑 50만큼 보는 학교들도 있을 테고 그 밑으로 보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아권 대학에서는. 자, 저가 누구라고요? 대학생입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권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대학이 홍콩대 HKU, 중문대, 싱가포르는 SUTD입니다. 이 세 학교가 아시아권 대학 중에서는 소프트 팩트를 제일 많이 원서에 기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본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죠. 왜? 저가 입학사정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 같은 사람은 그 원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누구고 이 학교에서 원하는 활동이 뭔지를 파악하는 사람을 보시면 돼요. 일례로 HKU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스는 란이 크게 5개 란이 있습니다. 리더십 항목,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마인드니스 쭉 5개 항목을 정하고 최대 3개까지 기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최대 15개의 내용이 기입이 가능하겠죠. 중문대 같은 경우 CUHK 그 학교 같은 경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서에 보면 줄이 하나 쭉 나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 기입하러 나와 있어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다 기입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세하게. 그럼 그 학생들한테는 확실히 대학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좀씩 달라집니다. SUTD 같은 경우는 어워드 인터내셔널에서 올림피아드 상을 받았거나 일반 어워드를 받았거나 리더십이나 활동 항목을 좀 나눠 놓고 반드시 업로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레주메나 CV를 업로드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있으면 업로드하면 좋겠죠. 이게 지금 가장 탑 50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권 대학에서 그나마 활동을 제일 많이 보는 세계 대학을 좀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 생각엔 탑 50 그 내외로 걸려있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과기대 HKUST, 그 다음에 홍콩 CTU, 그리고 싱가포르 경영대학교는 SMU,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는 SUSS가 한 그 정도 걸려있는 느낌의 원서 양입니다. 즉, 이 학교들 원서를 쓰다 보면 액티비티나 어워드 그리고 추천서라든지 에세이를 좀 더 자세하게 넣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입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대학들 입장에서 그 칸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학생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US, NTU, 홍콩 폴리우에 가시면 원서상에서는 액티비티나 어워드를 기입할 수 있는 난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기껏해야 3개 적어라, 기껏해야 적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리쌤 이상하네요. 그래도 아시아권 대학에서는 NUS, NTU가 가장 점수가 높은데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 대리쌤 논리대로라면 소프트팩트 더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 세 대학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반 원서와 장학금을 신청하는 원서를 좀 분리해 놨습니다. 일반 원서상에는 너의 액티비티나 너의 에세이상 자세하게 기입할 수 있는 애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신청해 너가 아니면 NUS 같은 경우 올해 NUS 칼리지를 신청해 예스 클릭하면 에세이가 바바바박 뜹니다. 다 기입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분리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NUS, NTU 같은 경우는 IB 디플로마가 계속 망가지고 있죠. A레벨 시험 본다 안 본다 이러고 있죠. SAT 많이 취소하다 보니까 원래는 NUS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SAT나 AP 규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한 대씩 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몇 해 전서부터는 IB 디플로마가 무너지면서 SAT, AP 학생들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앞으로를 예상을 해야겠죠. 이 영상이 업로드는 되는 시점은 올해 2022학년도 입학원은 다 마감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보셔도. 대신에 앞으로 내년에 입학을 하거나 지금 10학년이나 9학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원서라는 거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여러분들은 예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즉 NUS, NTU조차도 일반 하드 팩트에 한정 짓지 않고 소프트 팩트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지금 이 시점으로 2022학년도까지만 딱 판단했을 때는 탑 50보다는 덜 본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서 낸 시점에서는 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 쌓여 나갈 수도 있겠죠.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오늘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비교과 활동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나 이것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인가요? 잘 눌러주신다면 그렇다면 이 학교들이 보는 비교과 활동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렉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